이번 영상에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놀이기구 10개를 정리해봤습니다.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테마파크 덕후의 추천이니까 믿고 오세요. 거기까지 갔으면 무조건 타야지 베스트 10 상하이 디즈니랜드 편 시작합니다. 10위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어드벤처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캐슬의 정확한 이름은 인챈티드 스토리북 캐슬인데요.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이나 도쿄 디즈니랜드에는 신데렐라 성이 있고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이 있죠. 하지만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인챈티드 스토리북 캐슬은 특정 주인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스 어폰 어 타임 어드벤처는 특정 주인공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관람하면서 걷는 형태죠. 입체로 보이는 책이라든가 원작에 나오는 거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죠. 거울 안으로 들어가 방과 방 사이로 옮겨다니면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몇몇 장면들을 노래와 함께 보게 되는 구성입니다. 엄청 재밌어서 뽑았다기보다는 오직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이라 10위로 뽑았죠. 신장 제한은 없으나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9위는 보야지 투 더 크리스탈 그로토입니다. 오직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는 보트라이드인데요.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최초로 캐슬 내부로 들어가는 어트랙션입니다. 보통 캐슬 안은 걸어서 체험하는 게 전부였는데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보트를 타고 캐슬 지하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트랙션을 타고 말이죠. 미녀와 야수, 알라딘, 판타지아, 라푼젤, 뮬란, 인어공주 등 디즈니의 유명 애니메이션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분수와 해당 애니메이션 노래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캐슬에 가까워지면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면서 숨겨진 공간이 나오는데요. 동굴 벽을 감싸는 화려한 맵핑이 이어집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래가 나오고 그에 맞춰 디즈니 캐릭터들이 동굴벽에 나타나죠. 캐슬 아래에 있는 이 크리스탈에서 신비한 힘이 나온다는 설정인데요. 캐슬 아래에 있는 이 크리스탈로 인해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마법 같은 일들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캐슬과 관련된 타는 놀이기구이니만큼 꼭 타보고 오세요. 신장 제한은 없으나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8위는 캠프 디스커버리입니다. 캠프 디스커버리는 어드벤처 아이드라는 테마구역 내에 위치한 또 다른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멀리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바위산 주변이 바로 캠프 디스커버리입니다. 모험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산 주변을 걸으면서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본다든가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놀이터 같은 곳들이 위치한 곳이죠. 이곳을 8위로 뽑은 이유는 바로 챌린지 트레일 때문입니다. 하네스를 차고 안전줄을 걸고 아슬아슬한 코스를 걸어서 체험하는 어트랙션인데요. 실제로 모험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든 펄스 챔버, 에코 캐번, 리그 오브 어드벤처러스라는 이름의 3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 코스는 다시 3개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 실력이나 담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스 선택이 가능한 때에는 히든 펄스 챔버나 에코 캐번이 재밌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니까 추천합니다. 다만 계절이나 유지보수 기간에 따라 3가지 코스 중 일부만 운영할 때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체험하기 전에 모든 소지품을 락커에 맡겨야 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체험하면 안 됩니다. 코스에 따라 106cm 혹은 122cm 이상이어야 하고 136kg가 넘는 분이나 하네스 착용이 어려운 체형을 가졌다면 체험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발가락에 노출되지 않은 신발을 신어야 하고 슬리퍼나 하이힐 등을 신었다면 체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임산부와 휠체어 손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7위는 소어링 오브 더 호라이즌입니다. 도쿄 디즈니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디즈니월드 앱카스에 있는 소어링과 같은 기종으로 하늘을 날아보는 체험이 가능한 어트랙션이죠. 같은 놀이기구지만 각 디즈니 테마파크마다 그 설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버전도 특별합니다. 동굴 속에 감춰진 고대 전망대 겸 사원으로 들어간 우리가 비행 능력을 받아 하늘을 날게 된다는 컨셉이라서 고대 사원 같은 느낌으로 대기줄이 꾸며져 있죠. 탑승 직전에 보게 되는 프리쇼 영상에서는 새로 변신이 가능한 그랜마 썬더버드가 나오고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후에 탑승하게 되는 건 디즈니의 인기 어트랙션 소어링 그대로인데요. 하늘을 날면서 해외 여러 명소들을 보게 됩니다. 장면에 따라 향기도 맡을 수 있으니까 향도 맡아보도록 노력해보세요. 다른 디즈니와 차별점이라면 마지막 장면이 상하이 시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102cm 이상 탑승 가능하고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멀미에 취약하다면 탑승하지 않는 게 좋고요.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서 하차해 시뮬레이터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위는 렉스레이서입니다. 토이스토리의 앤디가 가지고 놀던 RC카를 타고 27m 높이의 트랙을 왔다가 갔다가 한다는 설정의 스릴 어트랙션인데요. 다른 디즈니 테마파크에서도 타볼 수 있지만 상하이 디즈니랜드 버전만 설정이 조금 다릅니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공룡 장난감 렉스가 RC카를 조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입구 앞에서는 렉스가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즈니 테마파크들은 RC 레이서라고 이름 붙인 데 반해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렉스 레이서라고 부르죠. 보기에는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지만 타보면 은근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입니다. 120cm 이상 탑승 가능하고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는 탑승 불가,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서 하차해 RC카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어트랙션에 비해 엄격한 탑승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든 소지품을 탑승 직전 스테이션에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5위는 로어링 래피즈입니다. 이 어트랙션 또한 오직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는 세계 유일 어트랙션인데요. 생긴 건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 같지만 그 스토리나 테마는 디즈니다운 게 특징입니다. 둥근 보트를 타고 급류를 따라 포효하는 산으로 모험을 떠나는 설정이죠. 원주민들은 이 산 어딘가에 악어 같은 모습을 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 유유자적하게 강을 따라 가던 보트는 쓰러진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길을 잃고는 급류가 센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동굴 속으로 보트가 들어가게 되죠. 동굴 속에서 엄청난 낙하를 경험하고 나면 전설 속에 나오는 악어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압권인데 보트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재빠르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오면 간헐천이 분출하는 곳을 지나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게 되죠. 아주 많이 젖는 편은 아니지만 자리에 따라 젖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7cm 이상 탑승 가능하고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는 탑승 불가,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서 하차해 보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위는 세븐드워프 마인 트레인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인데요.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만 타볼 수 있었지만 2년 만에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생기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직 두 곳에서만 타볼 수 있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롤러코스터가 되었습니다. 광산 열차를 타고 일곱 난쟁이가 일하는 광산 일대를 질주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간에는 잠시 광산 안으로 들어가 난쟁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와 다르게 차량 자체가 양옆으로 조금씩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돌 때 좀 더 부드럽게 도는 느낌이 나고 속도를 늦췄을 때는 차가 양옆으로 흔들리게 느껴지죠. 마지막에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있는 오두막을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97cm 이상 탑승 가능하고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는 탑승 불가,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서 하차해 롤러코스터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위는 주토피아 하퍼슈트입니다. 2023년 12월에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어트랙션인데요. 영화 주토피아 1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주토피아 신입 경찰이고 닉과 주디를 도와 추격전을 벌여야 한다는 스토리죠. 영화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나쁜 양 벨 웨더가 감옥에서 탈출해 주토피아 인기 가수 가젤을 납치했다는 설정입니다. 가젤이 콘서트를 여는 날이었는데 가젤을 납치해 콘서트가 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토피아의 화합을 깨겠다는 게 벨 웨더의 목적이었죠. 우리는 경찰서로 들어가 클로우 하우즈의 환영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토피아 경찰서를 둘러보고 감옥 또한 둘러보다가 벨 웨더가 탈옥한 현장을 발견하죠. 그리고 경찰서장인 보고의 브리핑을 보고 경찰차를 탄 후에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디즈니의 인기 어트랙션인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더 레지스턴스,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 등과 많이 닮아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장면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주는데 장면만 살짝 바꾼 것 같은 느낌도 들죠. 대기 공간에 클로우 하우저와 보고 애니메트로니스가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지만 실제 라이드 안에는 애니메트로니스나 실제 세트는 적고 대다수 미디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영상으로만 보면 실망감이 클 수 있으나 실제로 타보면 몰입감이 커서 꽤 재미있게 탈 수 있죠. 아쉬운 건 100%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건 차차 한국어 자막 시리즈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속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DPA나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면 대기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장 제한은 없으나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고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서 하차해 경찰차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위는 트론 라이트 사이클 파워런입니다. 디즈니 영화 트론 시리즈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로 급발진에서 출발하는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입니다. 앞서 소개한 세븐드워프 마인 트레인이 미국에 처음 생긴 후에 중국에 들어섰다면 트론 라이트 사이클 파워런은 상하이에서 가장 먼저 생기고 미국에 생긴 케이스입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 오직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놀이기구였죠. 최고 속도 시속 97km까지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특이하게 오토바이 타는 자세로 타는데 무릎을 꿇고 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손잡이를 끌어당기면 뒤에서 허리를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몸에 밀착됩니다. 탑승 직전에 모든 짐을 맡겨야 하죠. 외부로 급발진했다가 내부로 들어가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질주하는데요. 팀 블루가 되어 팀 오렌지와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스토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겼는지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뜨고 타면 알 수 있죠. 아쉬운 건 탑승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우아하는 사이에 끝나니까 그 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122cm 이상 탑승 가능하고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는 탑승 불가,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서 하차해 롤러코스터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탑승 방식이 독특해 특정 체형이나 체구의 손님들은 탑승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1위 확인 전에 잠깐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과 팁, 그리고 불꽃놀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브이로그 주토피아 테마구역을 낱낱이 즐기는 이야기도 따로 업로드한 적이 있으니까 아직 못 봤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더불어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꼭 봐야 할 공연 베스트 5도 정리한 적 있습니다. 이 또한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1위는 캐리비안의 해적 배틀 포 더 선큰 트레저입니다. 이 라이드 또한 오직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는데요. 상하이 디즈니랜드까지 가셨다면 반드시 타고 와야 할 놀이기구로 제가 꼽을 만큼 꽤 매력적인 놀이기구입니다.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에서도 캐리비안의 해적을 타볼 수 있지만 그 어트랙션들은 클래식한 라이드인데 반해 상하이 디즈니랜드 버전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냥 캐리비안의 해적도 아니고 배틀 포 더 선큰 트레저라고 부제가 붙은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보트를 타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며 잭스페로가 되살아나고 보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이너, 크라켄, 그리고
그리고 데비 존스까지 만나게 되죠. 보트는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잭스페로와 데비 존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라이드는 일반적인 보트 라이드와 다르게 방향이 시시각각 바뀌는데요. 예상치 못한 낙하 포인트도 있습니다. 미디어와 실제 세트를 적절히 혼합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꽤나 몰입감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다만 100%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내용 이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이건 제가 한국어 자막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미리 보고 가세요. 타고 난 다음에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 놀이기구는 엔딩이 2개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 이해하시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신장 제한은 없으나 7살 미만은 16살 이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고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 4차에 보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추천 놀이기구 베스트 10 중 원픽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